안녕하세요. 나누미쌤이에요. 오늘은 임용시험 스터디 시작 언제부터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제가 시험을 봤을 때 필기를 보고 나서 도대체 면접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돼?를 많이 고민했던 게 생각나서 지금 이제 필기시험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컨텐츠를 다뤄보려고 해요. 우선은 스터디 시작 전에 첫 번째는 멘탈 관리하셔야 돼요. 필기시험 보고 나면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있고 시험 점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이 불안한 상태에 놓여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이 불안함을 눌러 놓을 수 있게 자신감을 가지세요. 내가 혹시라도 컷에 걸리더라도 난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라는 내 실력을 믿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올해 무조건 된다. 나는 올해 컷에 걸리더라도 무조건 뒤집을 수 있다. 라는 각오로 불안을 조금 눌러놓으세요. 저는 실제로 이 필기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가 나기 전까지 뒤집는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두 번째, 스터디 언제부터 어떻게 구하나를 고민을 많이 하실 건데요. 우선은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스터디를 구하는 것은 그 시험 본 당일날 저녁부터 그냥 쓱 카페를 훑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를 훑어본 이유는 스터디를 구하는 방식이 각각 다르고 그 글들을 읽어보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혀있는 스터디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 모여서 같이 협의해요 하는 스터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들을 잘 읽어보시고 나랑 스터디 방법이 맞지 않은데 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빨리빨리 패스하시고요. 내가 내 공부 방법과 맞는 글들로 쓰여진 방식으로 쓰여진 스터디가 있다라고 하면 빨리 연락하세요. 제가 일주일 내로 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재수이거나 면접 자료가 굉장히 많다거나 그리고 적극적이신 분들 에너지가 있어서 스터디를 끌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스터디원들을 빨리 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로 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요, 스터디 횟수. 그럼 얼마나 해야 될까? 난 어떤 스터디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물론 각자의 성향과 그리고 각자의 에너지 수준에 맞게 스터디를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성형이 높아서 사람을 만나고 거기서 또 에너지를 많이 얻어와요. 그래서 제 스타일에 맞게 좀 많은 스터디를 했었고요. 저는 앉아서 막 공부하는 스타일보다 말로 하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서 스터디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스터디를 그냥 쭉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메인 스터디라고 해서 주 1회 정도 저는 코로나 시기에 스터디를 했었기 때문에 줌으로 구상형 4개, 그 다음에 즉답형 4개 해서 서로 문제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줌에서 만나서 20분씩 서로 답변하고 피드백을 받는 스터디, 메인 스터디를 하나 했었어요. 이때는 영양 선생님, 보건 선생님, 상담 선생님 2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스터디는 밴드 스터디를 하나 했었는데요. 타시도 스터디 1과 사례 밴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적장애, ADHD, 그리고 또 이런 사례들을 놓고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지문으로 딱 올리면 나머지 선생님들이 댓글로 음성 녹음이 밴드에서 가능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고 2분 내로 답변해서 음성 파일 녹음을 올리는 스터디를 하나 했었어요. 그래서 사례 중심 스터디 했었고요. 세 번째로는 남자 스터디 1과 1대1로 줌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때는 즉답형만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스터디 1과 1대1로 줌 스터디를 한 이유는 제가 첫 번째 면접을 봤을 때 그때 이제 면접 점수가 95점 땡땡이 나왔었는데 좀 남자 면접관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좀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남자 스터디원과 1대1 줌 스터디를 되게 어색하게 진행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번째는 즉답 전화 기상 스터디를 했었어요. 이때는 같은 경기 지역 초등 쓰는 선생님이랑 같이 했고요. 아침에 7시 10분인가 20분 딱 콜 전화를 서로 하기로 약속을 해놓고 전화해서 아침에 자다가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그냥 카카오톡 창을 막 켜요. 비몽사몽으로. 그 다음에 먼저 전화 건 선생님이 먼저 문제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카톡으로 즉답 3문제를 차차차차 내요. 그러면 그 3문제를 딱 읽고 즉답형 1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비몽사몽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시간 체크해주고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요렇게 3문제씩 매일 연습했었어요. 이 즉답 기상 전화 스터디 왜 했냐면 내가 비몽사몽한 정신에서 말이 나올 정도면 어떤 문제라도 나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했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말도 안 나오고 막 헛소리하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거든요. 근데 그 부끄럽고 창피한 거를 좀 받아들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처음이니까 못하지. 근데 나는 하면 할수록 늘 거야. 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부끄러워도 저 오늘 너무 못했죠. 죄송해요.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나의 부끄러움이 쌓여서 나의 실력과 능력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기상 스터디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번째는 제가 이제 모 대학원을 나왔는데 이 대학원에서 필기 합격자들 대상으로 좀 면접 스터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3분이 앉아 계시고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실제 면접 복장과 그리고 실제 면접 시간을 지켜서 교수님들이 뽑아준 문제로 실제 시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조금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어요. 네, 교수님들 앞이니까 너무 떨리고 정말 이게 실력 발휘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건 내가 이게 진짜 현장에서의 내 실력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들께 너무 우선 다시 한번 여기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나서 6번째 뭐 했냐면 현직 교사들 앞에서 실제 시험 현장과 똑같이 면접 시연을 하고 문제도 당일에 거기서 볼 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올렸던 교직권과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이 현직 교사 면접 시연 장면이에요. 이때 실제 시연을 하고 피드백을 받았었는데 이때 조금 자신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스터디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연습을 가장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현장과 똑같이 시연을 하는 건 좀 마지막 단계에서 했을 때 내 실력 발휘도 되면서 실제 나에게 진짜 필요한 피드백을 마지막으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정도 스터디를 쭉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말로 설명하고 나서 머리에 정립이 되는 사람이라면 저처럼 많이 말로 뱉는 스터디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는 도저히 혼자 하는 스터디밖에 조금 못하겠다라고 하시면요. 동영상 찍으면서 하세요. 근데 그 동영상을 찍고 피드백은 다른 사람에게 좀 받아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제가 부족한 부분은 제가 잘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아직도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추임새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 저는 몰랐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탁탁 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용기 내서 내가 모르는 사람과 하는 게 조금 부끄럽다면 부모님, 오빠, 누나 이렇게 주변 가족들과 지인들까지 다 활용하셔서 피드백을 좀 받아보세요. 저는 같은 전공자에게 받는 게 가장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요. 필기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필기는 한 10시간씩 공부를 했었는데 이렇게 공부하라는 건 아니고요.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해야 되냐면 예를 들면 저는 좀 마인드맵을 많이 활용을 했었거든요. 모든 질문이 나와도 난 내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으로 대답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저는 확고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교육과정 다양화라는 시책과 관련된 메인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면 교육과정 다양화? 이거? 그러면 상담실에서 난 어떻게 해야 돼? 라는 거를 마인드맵으로 교사를 조력해 줄 수 있는 부분, 담임교사 조력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학생 조력해 줄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내가 학부모를 조력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행사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인드맵을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게 정리를 하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내 지식으로 쌓여서 그걸 말로 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장면에서도 내가 이걸 이렇게 다 짜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면접실에서 마지막 면접 문제를 보고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 보고 나서 면접관들이 제가 문을 닫고 딱 나오는데 일어나셔서 막 웃으시는 그 웃음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썰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리고 면접관들이 왜 웃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다음 시간에 풀어볼게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임용시험 스터디 시작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저는 스터디는 일주일 내에 구하라. 왜? 적극적이거나 재수이거나 자료가 많은 사람들은 스터디원을 빨리 구하더라. 라는 제 경험을 조금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동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반가웠어요.